민주통합당. 아, 치아라마. 짜다라. What you think that we think is cool. 민주통합당을 위한 민주통합당에 의한 민주통합당의 정통 평가방송 민주통합당 살아있네 제1회를 시작합니다. 저 정세균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의를 살리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저 김동완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가주십시오. 승리의 길로 가. 저 문재인 승리를 책임지겠습니다. 저 박준영밖에 없다고 감히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미녀부대변인 박인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목소리만 듣고 계시니 제가 미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미녀부대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저를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런던 올림픽이 한창이죠. 우리 축구대표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4강에 진출해서 웃고 우리들의 장미란 선수가 또 아쉬운 고별전을 해서 그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불과 4년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세웠던 세계 신기록이 새로운 신예 저우루루에게 깨집니다. 장미란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은 저우루루에게 또다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록, 새로운 승자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땀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런던 올림픽은 정말 심판들이 뭐 같았습니다. 힘센 놈 편들기, 우기기, 쌩까기, 잘못 인정 안 하기, 대충 덮기까지 거의 하는 짓이 우리나라 검찰급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런던 올림픽의 심판들에게 이렇게까지 열받는 이유도 우리나라 검찰님들에게 이미 질릴 대로 질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런던 올림픽 심판이고 검찰이고 그냥 아, 치아라마. 짜다라. 지금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흘러간 원로 여배우 원톱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고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5명의 꽃미남 스타들의 선전, 반전, 역전, 대서사 드라마가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립니다. 이 드라마의 흥행 여부가 12월 19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느냐 못하느냐를 가를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올림픽에 날밤 새신 만큼 우리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백합상 대변인의 정치상담소 정식으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워낙에 굵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보니까 또 약간의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헌금은 무슨 이거는 헌금 아니지. 헌금은 척할 때 척한데 내야 헌금이지. 그렇죠. 이건 도둑질한 건데.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현역 의원이 받았으니까 뇌물이든지 네. 이 공천 장사한 돈이니까 정치자금법에 걸리든지 또 매각매직한
어쨌건 부정한 돈이지. 헌금이라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이 헌금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이 사건에 포장하는 말이네요. 사실은 공천 뇌물, 매간매직. 그렇지. 이렇게 이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 용어를 이중적으로 쓰는 거지. 복지라고 말하면서 저것만 잘 먹고 잘 살고, 민주라고 말하면서 저 포갑적으로 저 권력을 지속시키는 그런 강제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 안 써요. 이 국고사안에 있는 대로 안 쓰고 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말도 잘 만들어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어쨌든 저희부터라도 공천 헌금 사건이 아니라 공천 뇌물 사건, 매간매직 사건. 그렇지. 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좀 붙여주는 그렇지. 게 필요한 용어를 것 잘 같습니다. 써야 돼. 맞아. 정확한 용어.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발 새누리당 공천 뇌물 사건. 야, 이게 뭐 주는 거 봤다는 사람과 난 뭐 받은 적 없다 하는 사람이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아, 그거는 어쨌건 현장에 안 잡히면 도둑놈들은 늘 그러니까. 안 받았다 그건 믿을 거 없고, 우리 시민 일반은 그럴 줄 알았다지. 그 다음에 꼬리가 기니까 밟히는구나. 또는 뭐 잘 터졌다, 꽃이다. 곳이다. 뭐 그런 정도로 이래.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이 난리를 치고 있다. 그렇지. 본래 죄라는 게 잡힌 죄, 들킨 죄니까 그 배달한 사람한테 눈에 떠이고 그 언론에 터지면서 이게 이제 지발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제재이지. 사실 이게 뭐 예측을 해보자면 이게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건데 이번 건만 재수없게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도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러지 생각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네.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인데 3억이 지금 얘기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3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적정 시장 가격인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입장에서 이게 적정 그래서 가격인지에 이게 대해서 이거 선진당 거랑 금액이 같이 터져가지고 그죠. 선진당 50억이 지금 그래. 그쪽은 50억짜리 50억인데 이 새누리는 3억이다 이러면 정말 이게 정말 인사하는 최소한의 돈 같은 마땅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인간적인 돈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요. 3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새누리당 3억이라는 거는 걸릴지 안 걸릴지 좀 애매한 번호에 걸려 있어서 23번이라서 그렇지. 그렇죠. 번호가 뒤에 있기 때문에 3억이고 그렇죠. 선진당은 2번이었으니까 그렇지. 그 그렇죠. 남자 중에 1번 그렇죠. 확실히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기대 이익이 크니까 50억. 그럼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의 측면에서 본다면 윗순번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당연히 금액은 커졌을 거다라고 그치. 예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으로 거죠. 할 때는 마땅히, 마땅히. 확실히 걸리면 지갑 내야 되는데 요거는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3억이었다. 그렇지. 요 정도로 이래 넘어갔겠지. 그러고 한 군데만 줬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네요. 이게 그렇네요. 그 이제 공심위원회 이를테면 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두세 명은 이분이 좋다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돈을 그 비례 후보자의 쪽에서 볼 때는 2군데 3군데 배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제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늘 이래 정치판 언저리에서 들은 이야기로 볼 때 그렇지. 이게 총재가 딱 받으면 한 방으로 해결되는데 이게 총재가 아닌 경우는 여러 군데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돌려받을 때도 좀 복잡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3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새누리당 입장의 시장 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 선진당하고 50억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착한 가격. 너무 착한 가격. 아니,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번호가 뒷번호이기 때문이고 아마 이제 한 군데가 아니었을 가능성 때문에 요 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그렇기도, 추측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3억이라는 게 참 이렇게 말하기가 작은 돈인데 사실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3억이 어마무시한 돈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한무게 받으면 기가 막힌 돈인데. 근데 이게 구조상 예를 들면 현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현 의원이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게.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다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누가 받았느냐 이래서 그걸 어디 그렇네요. 합당하게 그쪽 진영이 사용하는 돈으로 봐야지. 인마이 포켓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현 의원이 실제로 받았다도 이건 자기가 먹는 돈이 아니요. 그럼 현규환 의원 입장에서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네요. 그 받아가지고 그렇지. 내 혼자 썼나 이렇게 그렇지. 말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그걸 또 누구를 줬다고 말할 말할 수는 수가 없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니 일단 안 받았다고 뻗대는 게 합리적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역지사지해서 그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 비례라는 게 가끔 이런 걸로도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 문국현 그 당도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죠. 당비로 내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양정래 의원 공식적으로. 당시에 특별당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기도 됐었죠. 했고 그 옛날에는 음으로 끊어주고 결제를 안 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있었고 확실히 안 될 줄 알고 이름이나 써자 이래가지고 700만 원 주고 빠지다란 사람도 있어. 새누리당 사실 기초의원 이런 데는 2년 설도 있었어요. 이 사람 2년 하고 사퇴하면 그 승계하는 사람 2년 하고 그래서 반반씩 냈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지. 한나라당은 제1의 공천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꼭 안 받아도 그렇죠. 네 돈으로 선거할 수 있냐. 이거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동네는 제1기준이 돈이라. 이게 사실은 이 공천 뇌물 자체도 큰 일이지만 어쨌든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날 것 같다는 게 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돈을 50억이든 3억이든 뭐 그 이상이든 돈을 냈으면 사람이라는 게 다 본전을 찾고 싶은데 이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저 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까짓 거 3억이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 어, 우리랑 돈의 개념이 달라. 그렇지. 밭지 달고 품위를 유지하는 걸로서 뭐 그냥 3억 이래 난리도 뭐 유감 없다 이거고 돈이라는 게 또 계속 벌리기 때문에 이거 논 팔아가지고 이걸 하면 본전 생각이 좀 날 건데 이분은 그럴 분은 아니에요. 그냥 워낙에 재산이. 그래 뭐 네, 23번 해도 그까짓 거 3억은 내가 그냥 이래 인사로 준다. 또 놈들도 준다 하더라. 이래서 줬을 거예요. 별로 제의식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대식이 있었으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께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이게 뭐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 자르기가 이미 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건의 실체는 뭐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던 박근혜 의원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현기환 의원이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 진영이 사용해야 되는 돈이거든. 요새는 당에 당비로 정식 입금도 못 시켜. 받았어. 그럼 어디 쓰겠어? 그렇죠. 최시중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건데, 현 의원이 대선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돈, 장롱안에 넣어놨다가, 문도리코 날아간다니까 그 보궐선거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다날 수도 없거든. 숨길 수 없는 돈인데, 이게. 금액도 이 선수 사이에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실체랑 바로 커피 마시고 밥 먹을 수 있는데 준 사람이 5억 줬는데 받은 사람은 3억만 받아서 무슨 일을 할게요. 그리 했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리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박근혜 책임. 네. 박근혜가 책임 없다고 말하는 건 박근혜 본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웃지 우리처럼.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말하는 거 박근혜 본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트윗이나 저 페북 보면 우리는 이제 일액이 나서 웃지만은 보통 사람은 막 열받지. 화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이거 비대위원장으로서 권한은 권력은 다 누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법적 책임은 뭐 없다 이거지. 정치적 책임은 통째로 고스란히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박근혜의 책임이지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하나 씁쓸한 면은 부산발이라는 거죠. 이 새누리당이 뭔가 사고만 터지면 뭔가 부산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정말 하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서 이거 쪽팔리는 이야기지.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된 게 무조건 찍어주니까 저 겁나는 게 없어. 뭐 서울의 몇몇 실세들한테만 잘 보이면 정치가 빠지를 계속 달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빨리 깨져서 독점이 무너져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겠죠. 그렇지. 시민에게 헌신하고 정치를 하는 그런 이제 룰이 새로 생기겠죠. 이번 일도 그 전에 늘 그냥은 비례대표 없다. 그런 관행화되어 있는 게 부산은 더 그러니까 그게 정도가 심한 거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도 좀 한나라당에 대해서 엄격한 그 심판의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한국 정치를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럴 줄 알았던 사건을 통해서 기대되는 좋은 부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측 가능한 구정, 일관성 있는 부패를 보여준 새누리당의 공천 뇌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부산 정치의 발전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백압상 대변인님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백압상 대변인의 정치상담소 마치겠습니다. 나가자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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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국 정당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의 몸으로 지역구 출마를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금정구라는 부산에서 아주 한나라당 아니고 새누리당의 세가 센 이 지역에서 당당히 출마하고 새빠지다. 장렬히 전사하고 돌아오셨는데 이제 총선이 지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알다시피 금정구 지역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금정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워낙 유명하고 전국적인 인물이고 쓰임새가 많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여의도에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했고요. 거기서 이제 대선을 위한 끊임없는 비밀 작전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결국 제 일이라 생각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고, 부산, 서울, 부산을 총알처럼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빗속을 뚫고 밤 2시에 부산에 도착해서 오늘 시당에 나왔네요. 굉장히 열심히 살죠? 아니, 뭐 그렇게 본인이 쓰임이 많다 이런 그런 자신감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 있냐? 내가 원래 능력이 있고 쓰임이 많고 잘났으니까. 아, 정말 정봉주 17대 의원님 이후로 최고의 깔때기를 정말. 아니 원래 정봉주가 내인데 졌어요. 항상 17대 때 같이 의원할 때. 나는 팟캐스트 그쪽에 어준 씨가 나를 안 불러줘서 그런데 아마 내가 좀 정봉주보다 나을걸요. 정봉주도 알고 있어요. 아니, 낙검수엔 정봉주 깔때기가 있으면 부산엔 장약수 깔때기가 있다는. 그럼요. 영국 다녀오셨죠? 아니요, 이제 가야죠. 아, 영국 가셔야 네, 됩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사실.
대선 앞두고 당내 경선이 이렇게 있고 당에 큰 일이 있는데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 동안 보시다시피 제가 국제적인 인물이라서 IPC 집행위원회예요. 그것은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의 IOC 위원 같은 그런 위원인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바로 패럴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의 국제적 공직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 있어야 돼서 그 전에 내 할 일을 많이 하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네요. 뭐 역할이 어쨌든 뭐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외국에 나가시면 국빈으로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에서만 대우를 못 받습니다. 만약에 MB 쪽 사람이었으면 뭐 그런 그랬겠죠. 제안도 내인데 했었어요. 근데 그랬다면 아마 제가 IPC 집행위원회 당선을 할 때요. 그게 4년 임기인데 전 세계 회원국이 다 그 180여 개국이 모였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2009년도 12월에 선거를 했는가? 그런데 그때 제가 전 세계 3위로 당선됐거든요. 못 나가게 한다고 신재민이 뭐 지랄 많이 했죠. 아주 더럽고 치사한 짓은 다 했는데 제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가서 당선됐었어요. 아마 자기 쪽 사람이었으면 청와대에 날 초청해가지고 MB가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국제적인 인물이 났다고 했을 건데 그 후로 나를 짓밟기를 이루 말할 수 없고 아니 뭐 유인천이는 장관 해당 부서의 장관이면서 난 하나도 안 보낸 그런 치졸하고 옹졸한 짓을 하더라고요. 참 국격 돋네요, 진짜. 이분들이 참. 아니 국격을 왜 말하는지 전혀 나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 역시 장영수 의원님은 이 깔때기와 이명박 정부 욕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넘나드시면서 지금. 아니 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제가 욕하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다 돼가고 IPC 임기위원은 임기가 더 많이 길죠. 예, 중간이죠. 그렇죠. 중간이고 뭐 제가 더 하겠다 그러면은 더 할 수도 있죠. 뭐 당선시켜 주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역할을 못했던 것이 끝없이 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문체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해서 IPC 쪽에는 제가 미안하지만 얼굴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미모로. 네, 미모로. 미모로. 미모와 장애로. 놀라운 사실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IPC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권 교체를 꼭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죠. 내 꿈은 정권 교체인데 박근혜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니까 너무 가짜는 거 있죠. 내 꿈을 어떻게 이루어줄지. 자기 꿈하고 내 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트윗에 그렇게 올렸어요. 내 꿈은 정권 교체인데 박근혜가 다른 사람 꿈은 다 이루어줘도 나의 꿈은 이루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에 그냥 너무 그 슬로건이 선정적이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 꿈이란 건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아니 사실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죠. 본인이 대통령 후보직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역시 박인영이야. 그렇지. 앞날이 창창해. 갖고 있는 판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래서 귀여워한다니까. 쌍깔떼기. 쌍깔떼기를 현장에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어쨌든 대선까지 영국 다녀오시고 나서도 대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셔야 됩니다. 저는 뭐 대선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진다면 저는 정치를 안 할 생각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충격 선언. 정권 교체 안 되면 장양숙 정계 은퇴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네, 이제 출발했는데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없도록 여러분이 분발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민주통합당 최고 깔때기 그리고 부산의 자랑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 장양숙 금정구 지역위원장님을 만나보셨습니다. 치아라마 짜다라.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합당 소속 부산 연제구 의회 의원 김봉석입니다. 갑자기 이 마이크를 들이대네요. 그래서 뭐 말씀드릴 게 갑자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평소에 제가 좀 고민하는 또 행복해하는 이런 부분에 짧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좀 행복한 부분, 요사이 우리 통합민주당의 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우리 8분의 후보님들, 어제 우리 부산서 연설회를 가졌죠. 면면들이 다들 자랑스럽고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국가와 미래와 우리 민주당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들이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잘 보고요. 더욱이 함께하는 우리 당원 동지들, 아마 기필코 저는 이번 12월 19일 날 잃어버린 10년을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큰 밑거름을 만들었던 10년으로 되찾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날 그런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왜곡에서 바른 길로 정도로 가는 그날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과 또 그분들의 힘이, 역동성이 끝날 때까지 우리 대선 무사히 치러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분들이 저와 함께 같은 생각이고 같은 열정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한 가지 조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 아들만 셋입니다. 재주가 좀 너무 없죠. 제 지금 아들 셋을 보면 복합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현실이 그대로 모두 나오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미래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으나 작은 의회, 지방의회, 기초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 일하고 있지만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연제 구민들 또 저를 지지해주고 뽑아주신 분들에게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자라는 제시할 수 없는 안타까움들이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 제대로 된 국가 최고 경쟁자를 잘 뽑아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적이고 더 행복한 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국가가 되어지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함께 찾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대표 선수로 잘 뽑아서 당선시켜서 우리가 정말 민주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행복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5, 4, 3, 2, 1. 저는 LG 메트로시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인근에 용호만 매립지가 있는데 그곳에 최근에 그 IS 동서에서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근에 그 용호만 매립의 주민으로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파트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 요소랄까, 핵심 요소는 이렇습니다. 부산시는 땅을 갖다가 이제 용호만에 매립을 하게 됐는데 이 땅의 매립의 목적은 교통난 해소와 그러니까 녹지 확보가 최초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 최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땅이 어느 날 용도 변경이 됩니다. 이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시행사는 막대한 이익을 본다는 것이 이 용호만 매립의 주된 핵심 요소이죠.
이 용호만에서 만약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용호만 주민들은 일조권 문제, 또 조망권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감미락권 문제, 또 공사가 하게 되면 소음, 분진, 여러 가지 교통난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불보듯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대한 대처는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발이 생긴다면은 그게 마땅히 우리 주민한테 뭔가 보상이 가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까 어떤 피해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몇 사람에게 양주병을 돌린다든지 돈봉투를 집에 던지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은 절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민의 정당한 권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수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차단이 되고 주민의 목소리가 예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용호만 매립은 건설사와 부산시의 관계, 부산시에서는 우리 주민의 요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이 용도 변경을 했다면은 우리 주민한테 마땅한 이득이 와야 된다고, 혜택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원 제가 알기로 2차례 이상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구단위 변경이 주민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주민의 요청이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메트로는 73%고 자이는 90% 이상의 주민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었고 결국은 그러한 허위 사실은 우리 용호만 매립의 입대의 일부 소수와 건설사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가 되어서 그들의 목적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다행히 이것을 지적을 하였고 다음 달인지 그 다음 달인지 감사원에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시정 요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처음에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을 할 때 목적과 같이 녹지 확보와 교통난 해소가 되기를 제일 먼저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현 상황에서 될 수가 없다면 건설사는 분명히 개발 이익을 우리 용호만 매립에 사는 주민들한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이치고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서 지역의 이러한 갈등 문제가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곁으로 떠났습니다. 향년 60세로 아직 창창한 연세라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곁을 끝까지 지킨 더 바보 강금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구속되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 4월 17일 사람 사는 세상에 올리신 글로 고인에 대한 추념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디 취직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봉화에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봉화에 강 회장은 매주 하루씩 다녀갔다. 그런 강 회장이 구속이 되었다. 아는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한다. 제발 제때에 늦지 않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면목 없는 사람 노무현 2009년 4월 17일. 자, 이것으로 민주통합당에 의한
민주통합당의 정통 편파방송 민주통합당 살아있네 1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회에서도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Goodbye.